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어서 조금 더 모델링을 발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빨간색 쉐이딩 화면, 맥캡이라고 하죠. 맥캡으로 씌워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여기 우그러진 면들하고 조금 우그러진 면들하고 이렇게 평평하지 않은 면들을 편 다음에 약간 더 모델링의 디테일을 추가해서 블렌더의 기본 기능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비례도 전반적으로 휠베이스가 좀 짧은 것 같아서 양쪽으로 더 벌려서 펜스를 더 좋게 하는 작업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휠베이스를 한번 늘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 휠 4개, 지금 미러링 되어 있는 휠 4개를 하이드 하거나 언하이드 하거나 이렇게 독립적으로 내가 원하는 모델만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단축키가. 이 휠을 누르신 다음에 키보드에서 H를 누르시면 이렇게 하이드가 되고요. Alt H를 누르시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하이드를 시키고 싶으시면 Shift로 여러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H키를 누르시면 하이드가 되고 Alt H를 누르시면 모든 오브젝트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하나의 오브젝트만 편집을 하고 싶다고 하실 때는 키보드의 오른쪽 Shift 왼편에 있는 슬래시 키를 누르시면 요 하나의 오브젝트만,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화면상에 있을 때 하나의 오브젝트만 단독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키를 다시 한번 슬래시를 누르시면 모든 오브젝트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거를 한번 쓰시게 되면 슬래시 한번 누르시면 다른 게 아예 보이지 않기 때문에 Alt H를 누르셔도 가려졌던 게 다시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독립 오브젝트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다시 슬래시 키를 눌러야지 원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모델링을 할 때 점점 더 모델링이 복잡해지겠죠? 그랬을 때도 유용하게 작업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단축키들을 이용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모델링을 하셔야지 속도도 빠르고 실수도 하지 않겠죠? 한번 탭키를 누르기 전에 휠은 잠깐 H를 눌러서 하이드를 시켜주고요. 라이트 뷰에서 봤을 때 탭키를 눌러서 휠베이스를 조금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는 엑스레이 모드가 꺼져 있죠. 그래서 엑스레이 모드를 킨 다음에 엣지 선택 모드에서 요만큼 전체 다 드래그를 하셔서 선택을 해서 이동 G 방향 Y 방향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하고 이 Shift를 누르고 더 선택을 해서 G, Y 약간 더 바깥쪽으로 빠질 수 있게 이만큼 선택을 해서 까지 선택을 할까요? G, Y 그래서 요만큼 빼고 G, Y 이겨주고 이렇게 다 선택을 해서 키로 선택해서 GY 여기는 조금 더 당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GY 버텍스 모드에서 GY 더 당겨 또 GY 로 조금 더 휠베이스를 넓게 한번 가져갑니다. 이랬을 때 조금 더 차가 자세가 무게 중심이 낮아져서 안정적인 느낌이 있고 GX 조금 더 다듬어 줄게요. 편안한 곡선이 될 수 있도록 다듬어 주도록 된 것 같습니다. 원래 디자인하고는 살짝 달라지긴 했는데 실루엣을 좀 다듬어 볼까요? GY 엑스레이 모드에서 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버텍스가 선택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버릇처럼 드래그를 해서 반대편에 있는 버텍스도 지금은 상관이 없을 거예요. 아마 가려져 있는 버텍스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버릇을 들으시는 게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GY 전반적인 모양을 다듬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감각에 맞게 생각을 하셔서
좀 더 디자인을 다듬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다듬었습니다. 굳이 저랑 100% 똑같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휠베이스가 옮겨졌으니까 다시 Alt H 키를 눌러서 휠을 나타나게 한 다음에 여기 중앙으로 옮길 텐데요. 정확하게 한번 옮기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까요? 정확하게 이 친구를 이 휠의 센터로 보내기 위해서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눈대중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고, 그래도 내가 원하는 위치로 정확히 옮기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이 친구를 하이드를 시켜놓고 다시 탭키를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가신 다음에 커서를 이용해서 오리진과 커서를 이용해서 바퀴를 정렬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이 될 만한 하나의 포인트를 정하셔야 되는데, 아마 최초에 우리가 원을 만들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면들을 생성을 했을 때 이 두 개의 꼭지점이 정 사이드에서 봤을 때 이 두 개의 꼭지점 사이에 정확히 중앙 정도가 되면은 센터의 위치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버텍스를 잡거나 아니면 하나의 엣지를 잡으신 다음에, 그래서 Shift S를 누르시면 하나의 마킹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커서를, 지금은 커서가 월드 오리진에 있죠. 그래서 커서 to selected라고 하는 항목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손을 떼시면 정확히 이 오브젝트의 중앙에 커서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리진 포인트를 이 커서에다가 다시 옮겨 주셔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 에디트 모드가 아니라 오브젝트 모드로 탭키를 눌러서 나가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 다음에 Set Origin 이라는 메뉴 항목에서 잘 보셔야 돼요. Origin to 3D Cursor 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여기 있는 월드 오리진에 있는 오리진 포인트가, 주황색 오리진 포인트가 3D 커서에 딱 붙게 됩니다. 스냅핑이 되게 되죠. 그러면 이 커서들을 이용해서 오리진 포인트를 이용해서 두 개를 딱 맞추면 딱 정렬이 쉽게 될 수 있겠죠. 탭키 아니고요. 다시 Alt H를 눌러서 여기 이 친구가 휠이죠. 휠을 다시 두시고 휠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바디를 선택을 하시면 나중에 선택된 바디가 조금 더 진한 테두리로 선택된 것이 보이죠? 눈으로 보이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 온라인 기능을 저희가 활용을 할 텐데요. 온라인 기능은 기본적으로 애드온을 까셔야 되는데요. 아마 초창기에 세팅하는 화면에서 아마 찾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프리퍼런스에서 온라인 툴이라고 하는 걸 찾으셔서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N키를 눌렀을 때 옆에 메뉴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아이템에 보시면 맨 밑에 온라인 툴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항목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온라인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위치를 온라인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는 X값과 Z값 평면,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X평면 상에서 이 두 개의 좌표가 같아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Y 쪽으로 먼저 보내시고 Y 값을 동일하게, 이 오리진 포인트 두 개를 동일하게 해주시고, Z는 아마 똑같을 거예요. Z를 한번 눌러주시면 Y와 Z 방향에서 온라인이 딱 맞게 됩니다. 근데 지금 오리진 포인트가 휠 같은 경우 이 오브젝트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X 값도 온라인을 시키시면 이게 바퀴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되겠죠. X 값 같은 경우엔 눈으로 보시고 X 적당하게, 약간 바디보다는 약간 나오게 정도로 정리를 해서 위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도 뭔가 약간 이상한 게 보이는데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휠이 바깥으로 더 나와서 조금 더 이 공간 활용도가 더 높아지는 모빌리티 디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커브는 우리가 한 3개 정도
또 나누어서 바디가 위에 있고 중간에 창문이 있고 밑에 바디이고 그 정도로 디자인을 구성해 보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엣지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Alt 클릭하시면 전체 다 선택이 되시겠죠. 그래서 아이템, 트랜스폼, 레벨 웨이트 값을 0.5에서 1로 높여서 좀 이렇게 각진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조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거를 높이를 Z 값을 0으로 다 같이 수렴할 수 있도록 절대좌표 0이 아니라 Z 값에 차이가 없도록 S, Z를 이렇게 움직여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숫자 0을 입력을 하시면 Z 값이 다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딱 라이트 뷰에서 봤을 때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구간이 있어서 탑 뷰에서 보시고 좀 더 정리를 G, S 약간 더 편안하게 이렇게 점점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게 그 점까지가 점점 편안하게 들어오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고 편안하게 들어오게 일단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보셨을 때 크게 무리 없는 엣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밑에 있는 엣지 캐릭터를 좀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약간 아사모사하게 불분명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죠. 부드러운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톡톡 끊어지는 느낌으로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탭키를 누르셔서 여기서 이게 조금 더 각지게 조금 더 작은 알값으로 이 친구들이 꺾여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버텍스가 하나 더 추가가 돼야 됩니다. 이게 토폴로지라고 하죠. 정확히 지금 따라 하시는 대로 하시면 임시적으로는 가능하긴 한데 아주 정확한 토폴로지는 아니에요. 아주 좋은 토폴로지는 아니기 때문에 다각형이 나오는 방법이긴 한데 뭐 크게 현재 디자인에는 무리 없을 것 같아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단축키에서 K를 누르시면 나이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K를 가지고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이만큼 잘라줄 건데 여기에서 요 버텍스에 가깝게 하나 누르시고 한번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비슷한 동 크기로 한번 클릭을 하시고 위로 돌아가서 클릭 위에까지 클릭해서 하나를 면을 쪼개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쪼개지거든요. 근데 밑으로는 일단은 밑으로도 하나 쪼갤게요. 밑으로도 똑같이 연달아서 쪼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이게 너무 이쪽으로 기울어서 뭐 편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에 있는 버텍스까지 약간 왼쪽으로 옮겨주도록 할게요. Alt Z 눌러서 엑스레이 모드를 켜신 다음에 G, Y 좀 더 앞으로 당겨줄게요. 너무 꺾여 있으니까 Y 편하게 G, Y 면들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 우글우글한 면의 느낌도 더 날 수 있기 때문에 G, Y 좀 더 편안하게 G, Y 한번 잡아주고요. 여기를 나누면 좋을지 아닐지는 조금 더 진행을 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라치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조건을 잡아주고 GY 그리고 여기도 면을 한 번 더 쪼개서 A 하나 찍고 하나 찍고 비슷한 비례감으로 찍어서 엔터 마무리 해주시면 기존 대비해서 조금 더 분명한 캐릭터의 라인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대로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밑에 라인까지 한번 나눠볼까요?
K를 누르시면 현재 지금 스냅 베이스가 버텍스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K를 누르시면 여기 이 끝 버텍스에서부터 아마 시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클릭을 하시고 다시 엔터 또 K 여기까지 엔터. 근데 주의할 점은 여기에서 여기 버텍스가 원래 우리가 이 엣지 사이에 버텍스 하나를 넣은 거잖아요. 요게 일직선상에 있어야지 밑에 면이 이게 영향을 받지 않는 선에서 뭉개지지 않는 선에서 작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셔야 돼요. 너무 우글거리는 것 같네. 너무 우글거리는데 Z 일단은 이 친구를 조금 더 G 키를 2번 눌러서 펼쳐 볼게요. G 일직선 상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슬라이딩을 해서 펼쳐질 수 있게 만들어. 너무 우는 것 같아서 여기는 삭제를 해주신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엣지 선택을 해서 추가됐던 친구들 2개를 선택을 해서 그냥 X를 누르지 말고 컨트롤 X를 누르시면 이 면이 없어지지 않는 선에서 이 엣지가 구성하는 면들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이 엣지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요대로 두고 일단 진행을.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면, 요 면들이 요 면까지 정도 될까요? 면 정도까지 기울어져. 일단 면까지. 여기 면은 좀 평평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요 세 가지 요 하나 둘 셋 6개 면을 페이스 선택 모드로 잡으시고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루프 툴 메뉴에 있는 루프 툴 메뉴에 들어가셔서 플래튼 납작하게 라는 뜻이죠. 평평하게 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이 루프 툴을 이용을 해서 클릭을 하셔서 좀 더 면이 자연스럽게 평평하게 이렇게 리플렉션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조금 더 잡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평평한 면을 좀 임시적으로는 아주 쉽게 잡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런 다음에 요 사이에도 컨트롤 R 눌러서 엣지 모드에서 엣지 선택 모드에서 컨트롤 R 눌러서 사이에 이렇게 하나 더 면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실 때 혹시 여기 여러가지 컨트롤 R 눌렀을 때 이제 엣지를 추가하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는데 밑에 보시면 이제 화면 밑에 보시면 옵션들이 나오죠. 그래서 E 키를 누르면 2분이라고 해서 이 엣지가 지금 위쪽으로 가져다 대면 똑같지가 않죠. 그래서 E 키를 누르시면 똑같은 거리로 위쪽 엣지에 똑같은 거리로 똑같은 등 간격만큼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밑으로 가면 또 아니죠. E 키를 눌러서 F 키를 누르시면 어느 쪽 양쪽의 엣지 중에 어느 쪽에 갖다가 정렬을 할지를 결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F를 누르면 요만큼, 이 엣지에서 이만큼, F를 누르면 요만큼. 등 간격이 위에 맞출지 밑에 맞출지를 F키를 통해서 반전을 시켜서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밑에 쪽에 이렇게 잘라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자르는 게 좋아요. 이렇게 쭉 선택을 하신 다음에 크리즈를 한번 줘서 각지게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다 나중에 노란색 띠 같은 걸 포인트를 주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띠도 주고 에벨웨이트는 주지 않고 일단 놔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느낌이네요.
나중에 여긴 조금 더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벨이 너무 세서 그런가? 얘를 0.5만 하게 떨어지긴 하네요. 정도로 잡아. 그리고 하나 정도 더 나눌까요? 발 약간 넓게 잡아서 잡아주시고 이면을 조금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안쪽으로 스페이스 선택 모드로 여기까지 전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Alt 2키를 누르시면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옵션이 나와요. 이 중에서 페이스 얼렁 노멀이라는 옵션이 되어 있는 이 두 번째 걸 선택을 하시면 이 페이스의 노멀 방향으로 익스트루드가 진행되게 됩니다. 밖으로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들어가거나 두 개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약간 집어넣을게요. 한만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안쪽으로 면을 밀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했을 때 익스트루드를 하면 이 끝단부에도 면이 생기기 때문에 이 끝단부의 면은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끝에 있는 이 면을 선택을 하셔서 X 베이스 지우시고 이쪽에도 생겼겠죠. 여기 가서 이 면 X 베이스 지우시면 이런 식으로 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작업을 하시다가 오브젝트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1, 2, 3을 누르시면 이 서브 디비전이 들어가 있는 이 영향을 모디파이어에서 이 준 서브 디비전에 대한 영향을 그때그때 이 레벨을 다르게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컨트롤 1 누르시면 서브 디비전 레벨 1이고요. 2 누르시면 2가 되고 3 누르시면 3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좀 더 엣지가 잡힌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위에도 엣지를 선택을 하셔서 레벨을 주니까 다 같이 깨지는 것 같아요. 페이지만 올려서 한 더 각지게 만들어주고 약간 호미파인 디자인이 됐죠. 그리고 컨트롤 R 눌러서 다시 한번 여기도 면을 쪼개줄게요. 어느 정도만 살짝 밑에 위에 비슷하게 엔터. 여기는 그냥 쪼개만 주고 머테리얼만 다르게 나중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미니버스 내지는 형태가 된 것 같고 풀무는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바디 볼륨이 너무 이렇게 홀쭉해져 있는 것 같아서 바디 볼륨 조금만 빼볼게요. 뒤에 눌러서 엑스레이 모드에서 요 엣지들을 조금씩 이 X로 약간만 더 빼면 볼록한 엣지가 됩니다. 볼록한 볼륨이 될 것 같아요. 위에가 너무 좀 위에 있는 이 엣지가 너무 튀어나오면 밸런스가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이 면을 GY, GX 조금 더 여기 면이 나오면 여기 엣지가 또 주고 같이 붙게 되니까 그래도 G, 엣지가 살아있는지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대략적인 모빌리티의 모양이 잡혀진 것 같습니다. 앞에가 좀 편편한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뺄까요? 여기서 봤을 때 1 X 모드에서 엣지들만 GY 한 더 볼륨 있게 엣지 선택 모드에서 Alt 클릭해서 다 선택을 하고 Y, X
동글동글 해줬어. 여기 면들도 이제 버텍스 하나하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 리플렉션의 상태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예쁘게 정리를 해줄 수도 있겠죠. 폰트에서 볼 때 U랑 GX 쪽으로 동글동글 말리는 형태. 이 맥캡을 좀 바꿔볼게요. 루포트 쉐이딩에서 그냥 스튜디오 모드로 해서 일단 보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뭔가 꼬인 것 같아요. 네, 꼬여 있는데 X 모드에서 BG 펼쳐주시고 BG 눌러서 꼬여 있는 걸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뭔가 꼬여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앞에 뭔가 이렇게 좀 튀어나와서 전광판이랄까요? 네, 인포메이션 판넬이랄까요? 뭐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지금 들어가 있네요. GY. 그래서 편안하게 만들고 요 두 개 면 정도를 이제 뽑아가지고 만들거나 아니면 이 면을 뽑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페이스 선택 모드를 하신 다음에 요 두 개 면을 앞으로 익스트루드를 해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낼게요. 네. 이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E 키를 눌러서 방향은 Y 방향으로 해서 조금 앞으로 꺼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사이에 또 면이 생겼을 수 있겠죠. 그래서 Alt Z를 눌러서 엑스레이 모드에서 이 두 개 면은 미러링 되는 겹치는 이 면은 베이스를 삭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이가 연결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엣지 같은 경우에 베이스 두 개를 잡고 이걸 좀 평평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평평하게 만들 때 아까 플래튼을 우리가 배웠죠. 플래튼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스케일 Y 방향으로 0 누르시면 Y 방향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고요. 어차피 전광판이나 뭐 플레이나 이런 것들은 평평하니까요. 제로 평평한 걸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해주고 그런 다음 엣지 선택으로 아래 위를 잡고 SZ 살짝 줄이고요. 친구들은 이 X키로 안쪽으로 살짝 넣어줄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잡고 너무 동글동글한 게 보기 싫으시면 여기도 베벨을 한번 해야겠죠. 컨트롤 B 베벨을 한번 해주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동글동글 튀어나온 친구가 되는데 조금 더 각진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 두 개를 잡으시고 컨트롤 B 레벨을 약간 주시면 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베벨 웨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엣지를 잡는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주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베벨로는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좀 안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0을 하고 실제 베벨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컨트롤 B 벌려서 그러면 조금 더 네모진 형태의 완성이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웨지들을 다 선택을 하셔서 인크리즈를 높이셔서 엣지가 지게 잡아주시면 더 평평한 디자인 친구가 친구들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면 안 예쁘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리고 요 면이 지금 정사각형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게 좀 안 예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가능하면 사각형이 될 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게 좋고요. 다각형인 경우에 영어로 N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N곤이 나오지 않게끔 토폴리롤로지를 짜주는 게 가능합니다. 삼각형 아니면 사각형이 더 상황이 더 낫기는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진행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G를 잡고 이게 추가로 생긴 이 엣지를 잡고 K를 약간 같이 잡으니까 이 잡고 S 살짝 벌리고 또 S 키를 눌러서 조금 더 편안하게 면이 흘러갈 수 있도록 잡아주었습니다. 너무 톡 튀어나왔나요? G를 잡고 G, Y 로 여기도 뭐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페이스 두 개를 잡고 I 키를 눌러서 인셋 페이스로 약간 너무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겹쳐지는 면이 생겨서 좋지 않겠죠? 그래서 약간 또 클릭 그리고 이 키를 누르셔서 안으로 약간만 집어넣어 볼게요. 키를 눌러서 집어넣을 때 인셋 페이스를 하시면 좀 더 겹쳐지는 면이 하나 생겨서 좋진 않네요. 일단 이렇게 Alt Z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면 구성이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면이 이제 우리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면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면 선택을 하시고 요면도 필요 없겠죠. 선택하시고 X 페이스 지워주시면 빵꾸가 나겠죠. 요 엣지를 여기에 정렬을 딱 시켜주시면 문제없이 되겠죠. 요 엣지까지, 버텍스까지도 포함을 해야 되니까 버텍스 선택 모드에서 여기까지 선택을 하시고 요 버텍스에 같이 정렬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G, X 누르시고 이때 컨트롤 누르시면 스냅 모드가 작동이 되게 됩니다. 컨트롤 누르시고 이 버텍스 위에 커서를 갖다 대시고 클릭을 하시면 완벽하게 중앙 정렬이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완벽히 제로 포인트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트랜스폼 데이터를 보시면 X 값이 0.0000122mm 거든요. 저 정도 공차는 문제없이 중간에 멀지를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대로 일단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놔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살짝 들어간 형태의 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약간 더 줄이면 어떨까 싶긴 한데요. 이 선택 모드에서 정확하게 몇 센치 안쪽으로 보낸다 뭐 이런 거는 아니고 눈으로 봤을 때 이상하지 않게 웨지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프론트에서 봤을 때 GX 약간 안쪽으로 요 웨지 선택을 하고 다시 프론트에서 보고 이번엔 아래 위를 다 선택했기 때문에 스케일로 S, Z 눌러서 약간 스케일을 줘서 이 정도로 챔퍼가 지듯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엣지에 크리즈를 준 다음에 계속 인셋 페이스를 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복제되는 안쪽의 엣지들도 다 크리즈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디자인이 구성되게 됩니다. 나중엔 여기 머테리얼을 좀 다른 머테리얼로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위쪽에도 조금 버텍스가 이렇게 우글우글 있는 것 같아서 이 버텍스도 약간 앞으로 당겨 줄게요. G, Y 편안하게 이 두 친구도 조금 더 앞으로 당겨 오겠습니다. G, Y GY로 앞쪽으로 그래서 봤을 때 완벽하게 정리를 하시려면
GY 하나 누르시고 하나 버텍스를 움직일 때 컨트롤 이렇게 잡으시면 스냅으로 이 위치의 Y 값을 따르면 반듯하게 정렬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라서 해주시면 좋겠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뒤에서 봤을 때 휠베이스도 조금만 더 빼보도록 할게요. 베이스 선택 모드 여기서 여기까지 컨트롤 선택 쉬프트 이게 한꺼번에 지금 선택이 안 돼서 저는 이렇게 한 거거든요. GX 이 휠도 빼줘야겠죠. 그리고 이 면도 예 GX 볼록하게 빼주도록 해야 좀 빵실빵실해 보이는 진행고요. 휠도 빼야겠죠.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서 GX 이렇게 보셨을 때 화면에서 폴리곤이 깨지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특별히 구성상 문제가 없는 이렇게 깨져 보이는 건 드렸듯이 이 스무스 기능, 스무스 바이 앵글 이 기능이 지금 20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중간한 구간들이 생겨서 이렇게 깨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잡으면 이 모든 엣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노멀을 계산을 해서 스무스를 해주는 건데요. 이 친구를 그 계산에서 빼줄 수가 있으세요. 엣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클릭 마크 샤프라는 기능으로 이 구간은 노멀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만드는 거에서 빼줄 거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부드럽게 깨지는 부분 없이 그러면 어느 정도 큰 정리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